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에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양강도 해산시이고요.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시 북한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아침에 진짜 눈을 떴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마치 한국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그 경험이 제가 꿈속에서만 일어난 일인 것 같았고요. 만약 옆에 대한민국 여권이나 제 핸드폰이 없었다면 못 믿었을 정도로 진짜 안 믿겼어요. 시간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 하나 없는 그 북한의 어떤 현실이 되게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가까웠던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었고요. 그 친구들은 군대에 나가서 북한은 아시다시피 뭐 10년에서 13년까지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그때 막 제대를 1, 2년 앞둔 그런 상태여서 다들 군에 있어서 만나보지는 못했고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손편지를 좀 길게 적어서 그 친구 부모님들 댁에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길에서 고등학교 때 여자 동창 친구의 한 명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의 반응은 그냥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일이 안 풀려서 붙잡히게 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떠나서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남한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북한과는 뭐 100년이 앞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들을 해주면 북한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조국 반역자인데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북송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도 보통은 한국에 갔다 오면 북한 정부기관에서 이제 납치를 해와서 뭐 기자회견을 시키거나 하는 형식만 보아왔기 때문에 저를 이제 간첩 임무를 받고 온 게 아닌가, 안기부에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서, 또 그리고 그냥 불신하는 거죠. 제가 수돗물에서 덤물 찬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모두가 아무도 안 믿어줬었고,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안 믿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안에 돈이 있어서 그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진짜 거의 심하면 막 놀린다고 생각을 하셨을 정도로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탈북을 하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민들은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당국에서 뭐 납치나 회유를 해서 데려가는 경우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정착을 못해서 혹은 고향에 두고 온 어떤 가족이나 그런 그리움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탈북을 하고 나서 이제 조사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잠입 탈출 위반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적게는 뭐 최소 3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법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북한에 갔다 온 사실을 신고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사를 다시 받게 되었고요. 당연히 그분도 뭐 나름의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자수하는 형식으로 또 그분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을 거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은 안 하는데, 제가 중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문자를 받았었고요. 김강호 씨가 북한에 다시 갔었다고 하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문자가 와 있었고요.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총암경찰서에서 조사를 꽤 오랫동안 받았었고요. 그분인가 제가 통화를 했던 내용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셔가지고, 형 나 북한인데 한 번만 좀 도와줘, 이제 이런 제 목소리가 담긴 부분들도 있어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였었고요. 그때 제가 그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없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탈북을 하셔서 지금 중국에서 이동 중이시라서 제가 만약 구속이 된다면 브로커랑의 어떤 연락 문제라든가 어머니에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을 끌려고 했었던 게 이유가 있었고요. 뭐 결과적으로 저를 조사하셨던 분들이 제 상황을 좀 참작을 해서 불구속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잘 어머니가 무사히 태국까지 오시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수감이 되었었습니다. 탈북하고 대한민국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많았었는데요. 뭐 북한에서 살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라든가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그냥 사소하게 베푸는 말 한마디나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락교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란 곳에서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항상 했었는데요. 그곳에 계시던 뭐 어르신들, 아줌마들이 저한테 말 한마디 해주는 것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었고요. 항상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김치를 담궈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마다 네,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탈북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만나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 유튜브의 어떤 댓글들이라든가 적은 돈이지만 뭐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조금씩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지금도 감사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입맛이 잘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육볶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육볶음을 저는 거의 안 먹었어가지고 북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네, 좋아하지도 않았어가지고 네. 거의 뭐 한국의 음식은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다고 하기도 하고 달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음식을 가리진 않습니다. 배를 많이 골아봤던지라 네, 네. 배고프면 못 먹을 음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막 귀도 뚫어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요. 중국에 있을 때 다 했던 생각들인데 그게 억눌려 살다 보니까 뭔가 반발 심리 같은 걸로 뭐든 다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색 같은 건 당연히 앞으로도 못 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문신도 해보고 싶었던 그 철없을 적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안 할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연애나 뭐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릴 어떤 삶의 여유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뭐 눈 뜨면 산에 나무하러 가고 막 이러니까 21세기 홍길동도 아니고 막 나무단을 끌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연애를 하기에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나름의 네,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에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상형이라고 하냐고 하길래 제가 제일 초라했을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라서 네,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살 때는 20살이 딱 되는 시점에 진짜 여기에서는 저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는 탈북을 해서 네, 그때 이미 네,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남한 여자를 만나서 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고 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가지고 물론 남한 여자를 만나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북한에서 결혼이나 연애를 꿈꾸지 못했다는 부분도 맞는데 또 어쩌면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가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될 텐데 그걸 이루어주지도 못할 망정 뭔가 어떤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선택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군에 10년을 나가 있어야 되는 그것도 이제 착취니까 네,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탈북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 사실 법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모르고 지냈었고요. 제가 설마 법을 어길 일이 있을까? 내가 법을 어기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너무나 큰 오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소한 거, 횡단보도 신호 하나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의 어떤 감사함 같은 게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가서 22일 정도를 이제 다시 머무르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거라서 만약 오지 못했다면 그때 생이 끝난 거라서 덤으로 연장된 부분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저랑 그 한원을 함께 수료한 같은 기수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당연한 일이었겠죠. 어차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반이나 학교나 청년동맹이나 뭐 모든 곳에서 이제 불러내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제일 사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여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었고요. 생각보다 최근에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북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어가지고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좀 놀랐던 부분은 많이 착각을 하고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 오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진짜 먹고 놀 수 있는 어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문제인 게 저도 뭐 재벌집 자제도 아니면서 바닷가에서 오픈카 타고 막 달리는 상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뭐 재벌나들은 한 명이 꼭 있는 줄로 알았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인천공항에 둘러보고 많이 놀랐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었는데 그냥 그 공항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대낮 아침 10시 전인가 그때쯤에 내렸는데 비행기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이제 출국하기도 하고 입국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제 그렇게 기대에 좀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북에서는 시위하는 것조차도 이제 막 부러워했었는데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는 걸 보고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막 이제 아래로 남침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제 또래 다 탈북민 친구들은 다 비슷한 경험일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뭐 전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 카드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장기 같은 걸 두거나 그리고 집 밖에 나와서는 이제 축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20살 좀 지나면서부터는 갑자기 그 북한 시내 직장들마다 해서 젊은 친구들이 배구 같은 걸 많이 이제 장려를 했어가지고 축구랑 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남한에 와서 조금 다르게 지금도 제가 풋살을 좀 다니고 있긴 한데요.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팀인데 이 기회에 홍보를 좀 하자면 유니언 FC라고 하고요.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되게 행복지수가 많이 높은 것 같은 게 일단 풋살화라든가 그 풋살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어떤 편리함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운동을 할 때 뭐 음료수나 간식이나 부족함 없이 그런 사소한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사치인 것 같아서 근데 그 낭만이 좀 빠지는 게 북한에서는 막 비 오는 날이나 잔디밭이 아닌 막 흙먼지 날리는 데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축구를 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막 눈에 띄게 뭐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조금 그냥 북한의 MZ세대가 좀 더 불쌍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한국의 MZ세대만의 어떤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더 힘들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밸런스 게임 같은데 북한의 MZ세대들도 미래가 없다는 어떤 막막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한국의 MZ세대도 결혼이나 뭐 집장만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무겁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많은 면에서 이제 월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의 영향이 크기도 하고 또 먼저 탈북해온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탈북자가 이제 3만 명이 넘어서다 보니까 3만 4천 명이 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면서 소식도 전하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루 일하면 얼마를 벌고 뭐 그 돈으로 일단 먹을 걱정이 없이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확실히 북한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생활 수준이 더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탈북자가 몇 명 안 될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을 연좌제로 묶어서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거나 뭐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은 탈북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족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감시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보이브에서 뭐 뇌물로 삥을 뜯고 있거나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가족 중에 탈북자가 발생을 하면 주요 요직에 앉지를 못한다거나 더 승진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고 그런 게 또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저도 아버지 사건으로 인해서 군대를 못 가다 보니까 이곳이 온 거라서 세용지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중국이랑 뭐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밀수도 많이 하고 있어서 USB 같은 거에 노래가 보통 뭐 8GB짜리 자그만 그 USB 메모리에도 노래가 몇천 곡씩 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숨기기도 너무나 편리하고 또 자그마한 주먹만한 스피커들도 많이 시중에서 판매도 되고 있어서 남한 드라마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 영화나 중국 영화는 좀 퀄리티가 비슷했던 느낌이 있는데 중국이 그나마 조금 나았다면 미국 영화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아무래도 대륙도 멀리 있고 그들의 생활이 와닿진 않지만 남한은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그 남한 말투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다 보니까 좀 따라하고 싶어지는 욕망도 있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와닿는 느낌이라서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다 발각되면 처벌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들킬 확률도 반반이니까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죠. 이제 통제한다는 저기 어떻게 안 좋은가를 이제 본다는 명목하에 보이부 친구들 중에 아버지나 뭐 부모님들이 보이부인 사람들은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단속에서 빼앗은 것들을 집에 가서 먼저 보니까요. 근데 그걸 봤다고 이제 젊은 친구들을 공개 처형을 시키거나 이제 최근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서 쟤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 파병되었다가 이제 포로로 잡힌 병사가 저랑 좀 많이 생긴 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들이 느끼는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진짜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저도 그런 곳에 갔었다면 아마 그냥 개죽음을 당했을 것 같아서 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핸드폰을 쓰는 게 어렵거나 지하철을 타는 게 어렵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또 경험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되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나 혼자만이 좋은 것들을 혼자 누린다는 사실이 많이 힘들고 죄책감까지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한 2012년까지는 제가 많이 배를 골았었는데요. 그때 막 하루 막 2끼 정도 먹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북한에서는 한 끼를 안 먹으면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거의 다 걸어 다니고 하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맨날 자신의 밥을 이제 절반을 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이제 뭐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서 달걀 하나를 사 먹거나 뭐 과일을 사 먹을 때 계속 그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하고 네. 당연히 주체사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주체사상을 이제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체사상이라는 게 개인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어떤 남한 생활에서 어려웠을 때마다 좀 버틸 수 있는 네, 의지점이 되어준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제가 해산 출신이다 보니까 산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산을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딱히 그곳에서 배웠던 지식이 이곳에서의 경험에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는 뭐 어머니를 모셔와서 제가 꿈꾸었던 거는 이미 이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도 평범하게 그들 속에 섞여서 네, 평범한 하루를 똑같이 보내는 뭐 직장인의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요즘 오토바이에 빠져 있어서 그 북한에서는 그 경찰들만 안전원이라고 불리는 보안원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저도 이제 이곳에서 좋은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이러는 물론 돈이 없어서 좋은 오토바이는 못 타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짜 원하는 드림바이크를 타는 게 내 꿈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걸 좀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지금의 일상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